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키워드들을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민 사장 취임 전에는 이스라엘, 정부, 국민과 같은 이제 세 개의 단어가 좀 상위에 위치하는 경향이 보여졌었고요. 네. 뭐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국제 뉴스가 좀 굉장히 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의 그 키워드 좀 많이 등장했었던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정치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늘어났다는 것들은 사실 정치 뉴스로 분류를 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와 관련된 단편적인 단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났다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과 취합하면은 되게 하드한 경성적인 정치 뉴스는 많이 줄어든 대신에 단순한 어떤 정부 행사나 어떤 대통령 근황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네. 북한 관련 뉴스도 정치에 들어 국제 뉴스. 정치에 들어간 것도 있고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북한이 많아진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요. KBS가 북한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언론사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어떤 강경 입장들을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KBS가 유독히 더 많은 증가가 있는데 이제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김정은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도 시시각각 바로바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북한의 동향을 이제 노동일보를 이제 참조하거나 이제 친화통신을 참조를 해서 시시각각으로 바로바로 보도를 하는데 이게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고조를 시키면서 되게 어떤 북한의 위협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남북한 평화나 어떤 전쟁의 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긴장감 같은 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재난을 방지하고 어떠한 이 전쟁이나 이런 징후도 사실 방지를 해야 되는 것도 KBS가 지금 더 부추긴다. 부추기는 게 아닐 거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만 보면 사실 잘 좀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정치 관련 뉴스가 많은 시기가 있고 사회 관련 뉴스가 많은 시기가 있어서 딱 정치가 맞냐 사회가 맞냐를 갖고 뭘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 관련 이슈도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방송 강령이나 이런 데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 공영방송사의 그 방송 강령들에는 남북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라는 어떤 강령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마도 이 보도들은 상당수는 남북 간의 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지금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보면 같이 뭔가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기사들이 대부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 같아요. 한 예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한반도 안보 문제 이슈로 다룬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일례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 이제 저기 한반도에 들어온 그 관련된 리포트가 아마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단독이라는 그 달고 나가는데 그 단독을 데스크는 그렇게 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왜요? 오히려 넣고 싶어 하는데 우길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근데 이제 그 기자를 해당 기자를 한 거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달고 나가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그만큼 싸우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건데 하는 건데 일본 관련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일본 뭐 지국이나 이런 쪽에서 발제를 올리면 웬만한 그러니까 외교 관련된 좀 민감한 것들은 많이 이렇게 드랍시켜 버리고 그냥 뭐 항공사 뭐 저기 뭐야 충돌 났을 때 뭐 내부 약간 미담 같은 이런 것들만 방송되고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중일